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생각해도 정말 쓰레기 같은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를 아직도 쓴다고? 라고 생각하는 렌즈가 있는데요. 이런 렌즈는 재질도 나중에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 렌즈가 똑바로 평생 이렇게 일자로 있어야 되는데 5도만 틀어줘도 안경 삐뚤어 쓴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렌즈가 힘을 잃고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쭈그러들거나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렌즈 절대 쓰면 안 되거든요. 오늘은 정말 걸러야 되는 렌즈, 쓰면 안 되는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니까요. 오늘 시청을 끝까지 해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렌즈의 다리를 보셔야 합니다. 렌즈는 다리가 다 있는데요. 우리가 옵틱이라 그래서 동그란 면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시력을 교정하는 부분이고, 다리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4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쫙 펴져서 위치를 중앙에 잘 있게 만들어주는 지지대입니다. 근데 이 다리의 모양이 렌즈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토끼처럼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렌즈의 그 낭에 맞게 동그랗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넓적하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다리들이 다른 이유는 각각의 렌즈 회사에서 이 다리들의 모양에 대한 특허를 내기 때문에 따라할 수가 없는데요. 가장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다리는 이렇게 루프 형태로 되어 있는 다리가 가장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낭이 수축을 하더라도 렌즈가 쉽게 뒤틀리거나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토끼처럼 되어 있는 다리거나 넓적한 판때기처럼 되어 있는 다리다 그러면 렌즈가 수축할 때 같이 렌즈 자체가 구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완전히 퇴출, 그 렌즈는 일부러 말랑말랑하게 우리가 눈이 이렇게 수축하고 할 때 같이 렌즈가 움직이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렌즈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효과가 좋아서 이 렌즈가 정말 다초점 렌즈에 아주 좋은 성능이다라고 했는데, 너무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아예 바깥으로 튕겨서 나가거나 렌즈가 삐뚤어지거나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결국 이 렌즈는 퇴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 렌즈의 특징은 다리들이 굉장히 말랑말랑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정체를 제거하고 수정체의 껍질만 남겨두게 되는데, 이 껍질이 처음에는 말랑말랑하지만 점점점 단단해지고 수축을 하게 돼서 줄어들게 되는데, 그게 줄어들 때 렌즈가 짠하고 그걸 지지를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렌즈 다리가 지지가 안 되고 같이 수축하고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하면은 렌즈 자체가 같이 휘어지면서 렌즈의 위치가 불안정하게 되고 틀어지게 되고 심지어 삐뚤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다리가 말랑말랑하거나 다리가 틀어질 때 렌즈가 같이 틀어지는 그런 렌즈들이 있는데요. 뭐 토끼 같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있는 렌즈들은 이게 휘어질 때 좀 이상하게 삐뚤어지게 같이 휘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말랑말랑한 그 렌즈가 지지가 안 돼서 렌즈가 많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또 판때기 같은 렌즈는 독일의 짜이스 회사라는 곳에서 만든 리사트리 렌즈인데, 그 렌즈도 많이 좀 휘어지고요. 파인비전이라고 우리가 최초로 3중 초점이라고 말한 그 렌즈도 있는데, 그 렌즈는 다리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수정체 낭 수축이 굉장히 심했던 분들이 그게 틀어져서 오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만약에 꼭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수정체 낭을 짱짱하게 펴주는 그런 텐션 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링을 같이 꼭 써야지만 되고요. 그 링을 같이 쓰지 않았을 때는 그 다리들이 지지가 절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틀어질 수가 있어서, 저는 이 텐셔닝이라는 걸 쓰지 않고서는 이 렌즈는 절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렌즈 중간 부위는 굉장히 좀 단단한 편인데 다리들은 말랑말랑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말랑말랑한 렌즈들이 같이 수정체낭과 수축을 해서 가운데 있는 렌즈 부분까지 같이 틀어지는 건 아닌지, 이거는 의사밖에 모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거를 주의해서 써야 하고요. 텐셔닝을 넣으면 수정체가 과도하게 수축돼서 렌즈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렌즈 특성이 있다 그러면 텐셔닝을 꼭 같이 쓰셔야 되고, 같이 안 쓸 경우에는 렌즈가 같이 틀어지고 구부러지고 심지어는 중심 이탈을 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2차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안 좋은 렌즈 특징 두 번째는요, 렌즈 재질입니다. 렌즈 재질은 조금 더 단단한 렌즈가 있고요, 아주 말랑말랑한 렌즈 재질이 있는데요. 말랑말랑한 건 친수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이드로필릭이라고 물을 좋아하는 그런 렌즈고요. 하이드로포빅이라고 소수성이라는 렌즈는 좀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포빅
필릭 렌즈의 재질이 좀 더 비싸고 원료도 비싸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좀 더 고가의 제품은 단단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좀 저렴한 렌즈들은 친수성이 말랑말랑한 렌즈의 재질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데 그런 렌즈들이 뭐가 위험하냐면 역시나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체낭이 수축을 과도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렌즈가 또다시 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이 재질 자체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데요. 만약에 이 눈이 망막 수술을 나중에 받게 되면 렌즈가 하얗게 변하기도 합니다. 또는 망막 수술을 받지 않아도 수십 년이 지나서 렌즈가 석회화가 된다든지 칼슘 침착이 돼서 허옇게 변하기도 하고요. 렌즈 재질이 좀 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즈 재질이 안정성이 없고 말랑말랑한 렌즈들은 피해야 되는 그런 렌즈들인데요. 게다가 이 렌즈들은 후발백내장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후발백내장은 어차피 생겨서 레이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안 생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후발백내장이 두껍게 끼게 되면 레이저를 해서 걔를 날린다고 하더라도 그 날리는 게 뒤쪽으로 넘어가서 떠다니는 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체낭이 너무 두껍게 혼탁이 생기면 레이저를 하더라도 비문증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수정체낭과 친수성이라는 렌즈가 만나게 되면 염증이 잘 생기고 그래서 막도 잘 생기게 되는데 염증이 생기면 수정체낭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렌즈 위치가 조금 더 틀어지거나 안정적이지 못해서 좀 더 시력이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렌즈 재질이 필릭보다는 하이드로포빅인 렌즈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필릭 렌즈는 좀 더 말랑말랑하고 하이드로포빅 렌즈는 좀 더 짱짱하고 단단한 렌즈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렌즈들 뭐 예를 들어 시너지나 퓨어스틱 그리고 클라레온 파놉틱스 아이엔스도 하이드로포빅이고요. 좋은 렌즈들은 다 하이드로포빅이고요. 그게 아니고 좀 더 저렴한 렌즈 뭐 예를 들어 제가 쓰고 있는 렌즈 중에는 인텐시티라든지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렌즈들은 하이드로필릭입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우리가 뭐 안과 의사들이 넣기도 좋고 하지만 그 재질은 취약할 수 있는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가 저렴한 경우에는 렌즈 재질이 아무래도 좀 저렴한 원료를 썼을 가능성이 높고 하이드로필릭 그런 재질, 말랑말랑한 재질들이 확실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게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안 좋은 렌즈의 세 번째 특징 바로 글리스닝인데요. 요즘은 렌즈 회사들이 우리 회사의 제품은 글리스닝이 없다라고 홍보를 할 만큼 글리스닝이 있는 렌즈들이 좋지 않다는 것이 점점 알려져 있고요. 그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정말 많이 썼던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1위 회사 알콘 회사에서 나온 파놉틱스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글리스닝은 100% 다 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글리스닝이 뭐냐면 렌즈에 기포 같은 것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렌즈가 투명한 게 아니라 하얗게 반짝반짝거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빽빽하게 그 기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너무 많으면 시력도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 렌즈를 굉장히 오랫동안 판매를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렌즈 재질을 바꿔서 더 이상 글리스닝이 없는 렌즈로 알콘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리스닝이 없는 렌즈가 맞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초점 렌즈 중에서도 알콘에서 나온 렌즈가 글리스닝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독일 짜이스에서 나온 렌즈들도 글리스닝이 많은 렌즈가 있었고 니덱이라는 곳에서 나온 렌즈도 글리스닝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글리스닝이 많은 렌즈들을 쓰게 되면 눈 안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한 해 한 해 갈수록 렌즈에 기포가 많이 생기게 되고 렌즈 안에 이렇게 하얗게 점박이처럼 바뀌게 되는데 그것들이 처음에는 시력에 영향을 정말 전혀 미치지 않는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너무 심해지게 되면 대비감도가 떨어지고 확실히 렌즈 재질 때문에 좀 더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렌즈를 넣고 요즘 100세 시대라서 수십 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30년, 40년 이상을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넣을 렌즈라고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글리스닝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넣는 게 좋고 지금까지 글리스닝이 많이 생긴 렌즈들은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을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백내장 수술을 이만건 하면서 절대로 쓰지 않는 렌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 모양이 너무 말랑말랑한 렌즈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 가운데 있는 렌즈도 같이 따라 움직인다면 다리가 취약해져서 우리가 렌즈의 수정체낭이 수축할 때 렌즈가 같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렌즈는 안정적으로 잘 있어야지 좋은 렌즈인데 중심을 잃고
틀어진다든지 렌즈 위치가 바뀐다 그러면 그 렌즈는 굉장히 불안정한 렌즈여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렌즈 재질이 너무 말랑말랑해서 렌즈 재질 자체의 말랑성 때문에 같이 휘어져 버리는, 그래서 렌즈가 원래는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수정체당이 수축하는데 같이 따라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런 렌즈도 절대 쓰시면 안 되겠고, 특히나 그런 렌즈들은 또 염증이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망막 수술을 받게 되고 눈 안에 가스를 넣게 되면 그 렌즈가 하얗게 변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렌즈의 재질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글리스닝이 나중에 생기는 그런 렌즈 재질인 경우인데요. 글리스닝이라는 것은 렌즈 주변에 수포가 생기는 거고 공기방울 같은 것이 생겨서 점박이처럼 하얗게 생기는 렌즈의 변성을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알콘사의 파놉틱스 렌즈가 글리스닝 때문에 렌즈 재질을 이번에 바꿔서 클라레온 파놉틱스로 변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의 렌즈도 아직까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글리스닝이 시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3, 4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이 렌즈는 피하고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더 이상 그 렌즈는 쓰지 않아서 글리스닝이 있는 렌즈들은 다 퇴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렌즈, 이 세 가지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평생 한 번뿐인 렌즈 넣는 건데 이런 렌즈의 특징은 피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